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책 읽는 찌라입니다. 막 또 급하게 시작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네요. 오늘 수요일인데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의 한가운데서 오늘도 한여름밤의 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휴가지에 들고 갈 책, 뭐 이런 주제로 계속 책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행에 관한 책을 하고 싶었어요. 다들 혹시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못 세웠어요. 보통 이제 여름 휴가 가려면 지금 다 이제 가실 분들은 티켓팅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여행책을 보면서 좀 여행 준비를, 여행욕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여행 뽐뿌를 자극하는 서른 여행은 끝났다라는, 네. 저는 이렇게 참 가방에 하나 넣어 갖고 다니기 되게 좋은 크기의 이런 책인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수님 서점에서 봤다고. 요즘 여행책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나오는 여행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책도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미국 횡단하셨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여행 정보, 도시에 대한 정보 뭐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좀 감성적이고 거기에서 느낀 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담긴 책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다고. 제가 소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스피커를 좀 키워주시거나 잘 안 들릴 땐 나갔다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명섭님은 영월에 갈 거라고. 근데 가끔 제가 명섭 작가님 타임라인 보면은 이미 평소에 되게 좋은 데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좋은 것 같고, 네, 상한님, 뭐, 우평화님, 네,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미국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랑해야지. 네. 아니, 오늘 아까 낮에 알라딘에 갔다가 제가 맨날 그 노트북 거치대를 놓고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독서대를 나무로 된 걸 살까 하다가 이게 훨씬 가벼워가지고 뭐 혹시 어디 그냥 갖고 다니면서 읽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배트맨을 좋아하는 관계로 장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 서른 여행은 끝났다입니다. 저도 작년에 미국에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더 남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행 왜 가지? 막 약간 그런 왜 미국이 왜 좋을까 잘 몰랐었는데 가서 저는 좀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에 따뜻한 날씨와 막 스탠포드와 막 너무 사실 좋았었고 좋았어서 굉장히 반했던 기억이 있어서 미국 여행이라고 하니 더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저자 박현용 작가님은요, 뉴욕 필름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여행, 책, 영화는 무조건 수집하고 잠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자면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미도리 진갈색 가죽 커버 노트와 검정 파커 만년필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닳아 찢어진 5년 된 갈색 셔츠가 현재는 가장 아끼는 물건이다. 영화 연출 데뷔를 준비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시나리오를 쓰며 잠잠히 버티고 있다. 그래서 여기 되게 말끔하고 막 멋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되게 이 자기 소개도 되게 멋지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저도 비슷하게 주변에서 이 자전거로 미국 여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중간에 보다 보면 굉장히 이런 약간 속된 말로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약간 꼬질꼬질한 이런 이분의 모습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상반되는 이 앞에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뭐 인상이 깊었고요. 이분이 여행하신 루트가 굉장히 독특한데 뉴욕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셨지? 키 웨스트라는 가장 이 남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셨다가 남쪽으로 가셨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할리우드까지 가는 그런 여정으로 네, 됐습니다. 네, 소지섭 닮았다고. 이 사진만 보면은 굉장히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소지섭의 꼬질꼬질한 그런 면도 닮은 것 같네요. 갑자기 급 작가님 만나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이분이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떠나면 고생인 것 같아요.
1년 이상을 준비했던 영화가 준비 단계에서 무너졌다. 온갖 노력을 했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동안 포기해야 했던 기회비용에 빌어먹을 억울했다. 29살이었던 나에게 충격은 컸고 좌절감은 나를 무기력하게 부엌구석 틈새에 몰아넣고 있었다. 순간 헐리우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준비는 치밀하지 않았다. 일단 돈이 될 물건을 팔고 짐을 정리했다. 자전거를 구입하고 $1,700가 남았다. 미국 지도를 구입해서 할리우드로 가는 과정에서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보니 해밍웨이의 키 웨스트와 코엔 형제의 파고가 떠올랐다. 며칠 후 시나리오와 카메라, 여행 물품들을 챙기고 2011년 10월 4일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 뉴욕을 벗어났다. 다가올 운명의 가혹한 시련에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무심한 마음이 아무런 미련 없이 뉴욕을 떠날 수 있는 자신에게는 서러움이 느껴졌다. 네, 그래서 뉴욕에서 영화를 처음 배웠고 잘 될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좀 무산됐던 그 어떤 좌절감이 여행의 모티브가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키 웨스트로. 그래서 처음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종일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은 제법 생소한 경험이었다. 나는 초반 적응되지 않은 행동 양식은 지나가는 차들에게 상당한 방해를 끼쳤다. 여기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고요. 나도 뒤에서 언제 나를 깔아뭉갤지 모를 차량을 피해 사이드웨이로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사이드웨이로 자전거가 달리는 것은 불법이다. 트럭들이 뒤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가면 자전거가 휘청거리며 도로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생과 죽음이 달리는 차와 자전거에 생과 죽음이 달리는 차와 자전거의 협소한 사이에 걸려 있었다. 하루 종일 달려서 뉴 브런즈윅에 도착했다. 스타벅스에 들어가 GPS를 충전하며 어디서 잘지 생각했다. 2시간 정도 GPS를 충전하고 공원으로 향했다. 시간은 9시가 넘어 날은 어두웠고 밤이 되자 쌀쌀했다. 공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 중심지를 벗어나면서 점점 흑인과 라틴 계통 사람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공원에서 자려고 했었는데 공원을 가던 중에 미국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자전거로 미국 횡단 중인데 혹시 교회에서 하루 잠을 잘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인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잠만 잘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회 앞마당에 텐트 치고 하루만 보내도 안 될까요? 하는데 거절을 계속 당했는데요. 그때 괜찮으시면 저희 집 창고에서라도 라고 하면서 손을 건넨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이라는 친구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써있는 멘트를 보면 미국이다. 혹시 내가 연쇄살인마의 창고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일단 망치를 머리맡에 두었다. 이 망치인가? 네, 이렇게 그림이 보이고요. 그래서 재워주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고 다음날 6시에 일어났다. 근처 스타벅스에서 세수와 용변을 보고 다시 자전거를 이고 출발했다.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네. 내 배 채울 걱정, 피곤해서 잠잘 걱정만 머릿속에 똥처럼 들었군. 감사도 모르는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첫날 밤뿐만 아니라 이분이 계속해서 거의 무전 여행을 하세요. 여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사실 $1,700, 한 푼도 쓰지 않은 $1,700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어디 프랜차이즈 버거킹에 들어갔는데 나에게는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은 $1,700가 있었고 1.05달러를 내면 콜라 컵을 받아서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평소에 있으면 길에도 떨어져 죽지 않을 1달러였지만 지금은 가치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집 떠난 입장에서 가진 것이 오직 $1,700 뿐이면 1.05달러는 1달러 5센트라고 해야 되나?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나는 일어나 계산대로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 뒤에 잠시 섰다가 음료수 기계로 가서 자리까지 걸어갔다. 7걸음이었다. 버거킹을 다시 나갔다. 영화 엘 마리아치의 주인공의 기묘한 정적의 감도는 마을 입구에 기타를 들고 들어서듯이 밖에 세워둔 자전거에 꽂혀있던 물통 2개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음료수 기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함께 온 꼬마가 컵에 콜라와 얼음을 담아갔다. 사실 좀 이게 본인이신 것 같고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1달러 안 내고 지금 그냥 콜라를 받아가는 장면인데 혼자 여행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좀 궁금해요. 뒤에 이제 유튜브로 이거를 영상을 다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영상 캡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 버거킹에서 콜라를 탈취하는 그런 것까지 네 그런 행위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양심은 사회적 본능일 뿐이고 나에게 그딴 것은 현재 사치다. 120kg을 싣고 달리는 경이로운 자전거 위에는 콜라가 가득 든 물통 2개도 매달려 있다. 생리적인 갈증에서 시작해 본능적인 약탈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지구 역사의 피라미드에 돌을 올리는데 이바지했다. 양심의 변명거리를 위해 그 꼬마가 버거킹을 나선 후에서야 콜라를 훔치는 교활함까지 겸비하면서 말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많이 이제 듬성듬성 읽고 있지만 이분이 확실히 영화를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는 장면이 많아요. 그 어떤 하나의 행위에서도 막 영화적 상상력을 막 그려내시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좀 그림이 너무 멋있어요. 그 뉴욕을 떠난 후 첫 번째로 지나가게 된 대도시였다. 뭐 야경과 함께 그 이제 도시의 그 시티 라인이 굉장히 멋있고요. 네. 그러면서 여행 중에 비를 만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이분이 밝히는데 나는 여정 동안 스스로 셀프 다큐를 찍고 있다. 찍은 영상은 맥프로 컴퓨터로 편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나는 뉴욕을 떠나기 전 뉴욕에서 영화학교를 다닐 때 밤새 촬영하는 일상 속에서 지치지 말고 힘차고 모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친 듯이 영화를 하자는 우리들만의 프로파간다였던 Be Strong, Be Naked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나는 미국 횡단 여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서였다. 별다른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사이트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나는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뭐 사실 오늘날이었으면 이게 2010년도에 여행을 하셨던 건데 오늘날이었으면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셨겠죠. 지금 저처럼. 근데 그때는 유튜브에 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더 좋은 장면, 더 극적인 장면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에 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점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찾게 되는데 빗속을 뚫고 달리는 자전거와 한 인간의 인내의 모습을 담는다면 이 얼마나 극적인 연출인가.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드디어 비를 만났다. 빗속을 달리며 미친 듯이 다양한 상황을 촬영하지만 항상 뒷수습이 남는다. 쫄딱 젖은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광란에 휩싸인 나를 흔들어 깨웠다. 모텔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을 위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서 돈을 아껴야 한다. 나에게 돈은 곧 신의 현존이다. 나는 공중화장실로 직행했다. 화장실에 설치된 드라이기로 이곳저곳을 말려보았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그 상황을 알 것 같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셀프 빨래방을 발견합니다. 올커니 하고 들어가니 9시 반까지 문을 연다고 되어 있었고 흑인 아저씨가 빨래를 개고 있었다. 흑인 아저씨가 빨래를 개고 나갈 때까지 기다릴까 생각했지만 남은 시간이 30분이기에 미친 척하고 팬티만 입고 신발이며 점퍼며 모두 벗어서 드라이에 넣고 돌렸다. 흑인 아저씨가 없었다면 분명히 팬티까지 벗었을 것이다. 이미 이 아저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총각이 들어오더니 자기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팬티만 입고 앉아 있었으니 굉장히 묘한 상황이죠. 팬티만 입고 빨래방에 앉아있자니 흑인 아저씨의 시선이 신경 쓰여 나름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책을 꺼내서 읽는 신용을 했다. 흑인 아저씨는 나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다가 빨래를 다 개고 떠났다. 네, 그러니까요. 이걸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셀프로 찍다니. 본인의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진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뭔가 영화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형성해서 굉장히 더 책이 재미있게 된 것 같아요. 플로리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름다운 관광마을에서 3일을 보냈다. 근데 이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장난 아니죠. 그냥 이 동네에 쭉 있으시지 그러셨어요. 왜 하필이면 따뜻한 남쪽을 두고 북으로 가는데? 그러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갈 뿐이야. 내가 북쪽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북쪽은 완전 겨울이야. 영하 20도라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눈에 갇힐 수 있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북쪽 겨울을 뚫겠다고?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아니, 불가능해. 너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거야. 그냥 따뜻한 남쪽으로 해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 굉장히 이 호텔에 묵었었는데 이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들 페이스북 있지? 나랑 친구하자. 그리고 보라고. 내가 살아서 겨울을 뚫고 최남단을 가는지 못 가는지 하고 엄청난 허세를 부립니다. 무언가를 계획했고 심지어 거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여행이었다. 그래서 강한 원동력이 필요했고 뉴욕을 떠나기 전 분명 열정 비슷한 것을 챙겼던 것 같은데 점점 다른 무언가에 의해 오염되어 변형되고 있었다. 약간 이 기분 알 것 같아요. 여행하다 보면은 되게 진짜 힘들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래서 나중에는 목적이라는 어떤 목적지라는 허물만 남고 내가 지금 이게 정말 행복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악취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글을 쓰셨는데 네, 한국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왜 쓸데없겠습니까? 한번 지금 계획해가지고 가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텔을 들린다. 다음날 모텔을 가기로 결정을 하면 그 전날은 밤새 자전거를 탄다. 그리고 아침에 30, 40달러 정도의 모텔을 찾아 들어간다. 그래야 하루 종일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고 돈도 아깝지 않다. 우선 빨래를 하고 자전거를 정비한다. 욕조가 있는 모텔이면 뜨거운 물을 받아 탕 안으로 들어가고 없으면 그냥 샤워만 한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고단했던 육체를 풀어주고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을 편집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위에서 생각이 났던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정리하거나 쓰고 있었던 시나리오를 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처럼 가서 한 번씩 씻는다는 거죠. 그 외에는 잘 못 씻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종종 그 전에 여행하기 전에 뉴욕 지하철 열차가 한 칸이 텅 빈 채 정차하는 경우가 있다. 멋모르고 들어섰다가 깜짝 놀랄 악취에 황급히 나가려다가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한다. 다음 역까지 숨을 최대한 참았다가 다음 역에서 다른 칸으로 황급히 이동한다. 나와 같이 악취를 피해 다른 칸으로 이동한 사람들과 창문 너머로 텅 빈 열차 칸에 혼자 있는 홈리스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나고 이곳에서 나에게 그때 홈리스와 똑같은 악취를 발견한다. 지나온 삶에서는 직면하는 모든 것의 표면적인 관찰력과 보편적인 사고에 의존했던 것 같다. 저 오타 발견했어요. 그가 겪어야 했던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하는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에 나는 조소를 날렸던 거였어. 이 부분 되게 공감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게 읽었는데 저는 사실 지하철 타면은 왜 이렇게 악취가 나시는 홈리스가 있으면 그 주변이 이렇게 비잖아요.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 피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악취가 나도 좀 안 움직이고 참는 편인데 우리한테도 언젠가 이렇게 악취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짠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나한테도 악취가 났다. 막 이런. 자, 그러면서 드디어 바로 첫 번째 목적지인 키웨스트에 도착합니다. 아침에서야 키웨스트에 도착했다. 미국의 최남단이다. 마침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누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어 길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거의 나체였다. 하지만 아쉽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지는 않았다. 근데 궁금해요. 왜 여기는 사진을 실어주지 않으신 거죠?
나체 페스티벌의 사진은 없습니다. 하루를 쉬기 위해 들어간 게스트하우스에 20대 중반의 일본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접근은 했지만 영어를 잘 못했기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포기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집을 방문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돈을 내야 했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앞에서 사진만 찍었다.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해맑지만 12달러 5센트나 처받았다니 욕이 났지만 그래도 사진 찍을 때는 스마일이라는 뭔가 아쉬운 표정이 담겨있죠. 키웨스트에서 딱히 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관광객이 북적이는 관광객을 위한 가게만 빼곡히 자리 잡은 곳은 취향에 맞지 않았고 이상하게 유독 그 일본 여자 생각이 자꾸 났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되게 재밌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되게 막 목적지,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사실 이만큼을 키웨스트를 가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와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뭔 없었던 거죠. 관광도시였고 나한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그 지나갔던 일본 여자아이가 더 마음에 남았고 그랬던 것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전체적으로 딱히 어떤 여행지에 대한 묘사나 뭐 그런 정보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있고 특히 이 장면이 그냥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이 작가님의 그냥 감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번 만나고 싶다. 같이 그 작가님의 음성으로 읽어줬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사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의 아침은 멤피스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가 있는 음악의 도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총격으로 죽음을 당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다. 3일 전 나는 멤피스로 향하는 길에서 엄청난 먹구름과 함께 장대비를 만났다. 정신없이 텐트를 꺼내서 자전거를 덮었다. 대처하기까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온몸을 적시고도 충분히 대단한 비였다. 1시간 넘게 빗속을 걸어가다 보니 입술이 파래지고 신발에 물이 차서 발이 쪼그라들었다. 그러면서 멤피스는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다. 너무 추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다행히 근처에 공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항으로 들어갔다. 공항의 한쪽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의자에 앉은 채로 자는데 처음에는 몸이 쑤시고 목도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두 시간 그렇게 있다 보니 몸도 적응해서 앉은 채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공항 경찰들에 둘러싸여 수상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았다. 어디서 아침 해가 뜨기를 기다릴까 고민하며 가는데 얼마 멀지 않아 맥도날드가 보였다. 굉장히 맥도날드가 되게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한 나에게 맥도날드 세트 메뉴를 과감하게 선사하며 또 다른 억지 감사거리들을 생각했다.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맥도날드를 감사하게 먹을 일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게 사실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춥죠. 30마일 정도를 단축하기 위해 밤에 불법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 못을 밟아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 갓길은 1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차량에 비명 행사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에서 튜브를 갈아야 했다. 쉽지 않았다. 간신히 30분을 고생한 끝에 튜브를 갈아 끼웠는데 재차 펑크가 났다. 그렇게 사실 어둠 속에서 이제 타이어를 갈고 있는데 튜브를 갈고 있는데 1시간을 고속도로에 갇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짐이 트럭을 세웠다. 무슨 문제 있어? 도와줄까? 이 밤에 차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상대는 지저분하고 험상궂으며 몽골인 같기도 하고 남미 사람 같기도 하다. 며칠 굶어서 눈빛은 이글거리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사납게 생겼다. 그런데도 흔쾌히 도와준 거죠. 짐의 도움으로 자전거를 싣고 어둠 속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것도 고마운데 짐의 집에서 3일을 머무르며 배부르게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짐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손자까지 본 푸근한 할아버지.
그리고 지역에서 크게 성공한 비즈니스 CEO였다. 짐은 나를 데리고 다니며 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사주었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전거로 할리우드를 향하는 당찬 동양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짐과의 시간은 달콤했지만 나는 여정을 계속해야 했기에 작별을 구해야 했다. 떠나던 아침 짐은 나를 위해 조언해 주었다. 당시 나는 그의 조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결국 여정의 끝에서 그의 조언은 나의 가슴을 쳤다. 네, 뒤에 밝혀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미국 전역의 또 사진과 이런 그 장면들이 또 펼쳐지고요. 좀 이런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끝없는 하늘은.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좀 저는 재밌었는데, 이 카우보이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있는데, 나도 군대에서 총 좀 만져봤다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웃겼어요. 이 대사. 총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저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라고 해서. 네. 그런 장면도 재미있었고. 쭉 이제 사실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많이 긴장해 있고, 막 길에서 자야 되고, 그래서 여행이 굉장히 되게 버거웠는데, 점차 그 수염을 기르고 굉장히 야생인이 돼가면서,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뒤에 갈수록 혼자 사진보다는 이제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이 있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연수 프로그램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때 데스밸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창업의 계곡인 데스밸리를 직접 건너야 된다는 취지하에 데스밸리를 갔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상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네, 그냥 뭐 2분의 성정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서 표시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던 데스밸리처럼 굉장히 사막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런 곳이고요. 굉장히 근데 이 사진은 멋있네요. 다시 물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에 지금의 갈증을 참으며 조금씩 입술만 적시자고 생각했지만 결국 물을 다 마셔버렸다. 시원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시작되는 갈증, 건조한 사막, 나무도 없는 바위산들. 가끔 집을 발견해 물을 얻기 위해 다가가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출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발포하겠다는 경고문만 붙어 있었다. 그렇게 한참 물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희끗희끗한 흰머리를 뒤로 묶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나는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맞고 숨도 쉬지 않고 벌컥벌컥 마셨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할래? 좋죠. 집안은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교수 일을 하시다 은퇴하시고 이곳 시골에서 보내고 있으셨다.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집안에 빼곡하게 쌓인 책만큼이나 할아버지의 학식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었고 나는 금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배고프냐? 내가 맛있는 멕시코 음식을 해줄게. 할아버지는 주방으로 들어가셨다. 할아버지의 별명은 난쟁이란 뜻의 엘차포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어릴 적에 넘어오셨다고 한다. 이곳 레드포드는 폭이 10m도 되지 않는 리오그랜드 강을 경계로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래전에는 국경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넘나들며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국경을 넘는 것은 불법으로 중무장을 한 국경수비대가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다. 특히 국경수비대의 주요 임무는 마약 밀매를 막는 것이다. 나도 국경수비대에 5번이나 잡혀서 몸과 나의 모든 짐을 수색받았다. 할아버지의 멕시코 음식은 기가 막혔다. 할아버지 너무 멋있네요. 여기 수염나고 머리 뒤로 묶은 첫 번째 사진 보이세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이틀 정도 지내며 멕시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 그냥 잠은 저기 뒷뜰에서 잘게요. 안 될 것 있냐? 그렇게 할아버지의 집에서 이틀을 지내면서 멕시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특히 할아버지는 완벽한 또띠아를 만들기 공식이 인상적이었다.
빅뱅 이론 공식을 적용하여 또띠아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통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음식과 이야기가 버무러진 시간은 깊은 향기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벌써 간다니 아쉽네. 할아버지 전화기나 이메일 같은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시골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 있겠나?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할리우드에 도착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잘 도착할 거야. 제가 빨리 성공해서 지금처럼 거짓골이 아닌 멋진 모습으로 놀러 올게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으셨다. 할아버지, 물통에 마지막으로 물이나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 가득 찬 물통을 건네받고 떠났다. 네, 여기 할아버지와 작가님의 사진이 있네요. 맛있겠다.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고 서로 이제 배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에 헐리우드까지 결국 도착을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은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시야가 트이게 된다. 밖을 보면 꿈을 꾸지만 안을 보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네, 칼 융의 문장을 인용해서 마침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으로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이분의 여행이 조금 좀 잘 느껴졌나요? 서성민님은 8월에 국토 종주 갈 생각인데 이 책 보니까 더 기대된다고. 부럽다, 국토 종주. 네, 이분은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셨었으니까 미국 그 횡단을 하셨는데 또 한국에 있는 지금 대학생인 친구들은 한국에 자전거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상국님 오늘의 원센텐스 칼융의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가지 저도 찾아보니까 박현용 작가님과의 만남이 7월 22일 금요일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그래서 정말 소지섭처럼 생겼는지 저도 보러 가고 싶은데 신청을 해봐야겠네요.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작가님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되게 오늘 차분하게 읽었는데 이 책이 사실 어조가 그렇게 차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분의 그 거친 말투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저희 방송을 청소년들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과감한 표현을 좀 자제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온갖 어려움을 막 내뱉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되게 쉽고 재밌게 읽히기도 했고 또 확실히 뭔가 영화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그렇게 책을 좀 재밌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 말끔한 남자분이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거의 굉장히 거짓골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자체 12세 관람가로 수위 조절을 오늘 해봤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19세 이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는 목요일, 금요일은 방송 쉬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그때 선정해주신 유시민 작가님의 표현의 기술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토요일에 뵐게요.